국내 발달장애 환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다양한 진단과 치료법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중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기본 이해와 치료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 성장하면서 또래와 조금 다른 행동을 보인다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의심할 수 있는데요. 자폐는 단순한 하나의 질병이 아니라 다양한 증상과 심각도를 가진 발달장애 스펙트럼입니다. 눈맞춤이나 호명 반응이 되지 않고 또래와 어울리는 것을 힘들어한다는데요.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특정 장난감에 집착하는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영아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유아기, 학년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증상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회적 고립, 불안, 우울과 같은 2차적인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국내에 등록된 자폐 스펙트럼 장애 환자 수가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4년 만에 약 7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의 출산 연령의 증가, 환경 호르몬의 영향, 핵가족화에 의한 사회적 자극의 감소,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진단 기술의 발달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진단율은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유병률이 높아짐에 따라 더 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경우 치료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원인을 하나로 지명할 수 없는 범주의 개념을 가진 장애이다 보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상호작용을 하여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한 아이에게 효과가 있었던 치료 방법이 다른 아이에게는 똑같은 치료적 효과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생의학이나 식이요법, 인지, 혹은 언어치료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뇌기능 자체의 문제가 모두 달라 치료적 효과 발휘에는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최근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증상을 개선하는 뇌파 치료가 등장해 주목받고 있는데요. TMS 치료는 원래 FDA 승인을 받은 우울증 치료법입니다. 자폐 스펙트럼에도 효과가 있어 과잉행동, 감정 조절, 수면 문제 등의 개선 효과가 인상적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ADHD 개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안전한 방법으로 실제 우울증 치료에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두뇌 발달 과정 중 발생한 뇌신경회로의 불균형적 상태가 주요한 원인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TMS 치료는 뇌의 신경회로의 회복을 통해 내면의 균형을 찾아가는 근본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습니다. 뇌의 이상 회복과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입증되었는데요. 과하게 활성화된 곳과 퇴화된 뇌 부위의 균형을 맞춰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TMS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먼저 전문의와의 면담을 통해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후 치료 범위를 체크하기 위해 뇌파를 측정하는데요.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뇌자극 치료가 진행됩니다. TMS 치료는 FDA 승인을 받은 안전한 치료법입니다.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신체에 손상을 주지 않는 비침수적인 방법으로 뇌 기능을 조절합니다. 통증이나 부작용이 거의 없어 어린이에게도 적용이 가능한 안전한 치료법입니다. 뇌파 분석을 통해 맞춤 치료가 진행되기 때문에 부작용의 우려를 줄이고 안정적인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죠. 이번엔 실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진단받고 TMS 치료 중인 당사자의 가족을 만나봤습니다. 사춘기가 되면서 공격 성향이 좀 많이 올라오게 됐는데 그 정도가 좀 많이 심해서 정신과 가서 약을 처방을 받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더욱 뚜렷해졌고 약물의 양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잠잘 때 자주 깨는 그런 부작용과 낮 시간에 생활하면서 약간 멍 때리는 거, 학교 생활에 지장이 있었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많이 힘들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막상 겪어보니 역시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이 생길 정도로 너무 많이 민감해지고 특히 학교에서 수업 참여도가 정말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엄마로서 고민이 정말 많았거든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경우 뇌파에서 일반적인 패턴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뇌파 발생 부위를 3차원 영상으로 구현한 이미지인데요. 이 경우는 알파파가
좌뇌의 아래쪽에서 과도하게 발생한 이상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경우 뇌파 검사를 통해 이상 부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치료 방법을 수립하기 위해 뇌파 검사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TMS 치료를 받으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이 환아의 경우 TMS 전에는 과도하게 항진되었던 알파파가 TMS가 진행됨에 따라서 점차 정상화되는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TMS 전에 과도하게 연결되었던 네트워크 역시 정상화되는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주 깼었는데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통잠을 자게 됐고요. 정신과 약물을 한 절반 정도 줄여주게 되어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수업 참여도가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친구의 장난도 웃으면서 받아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격도 많이 좋아져서 동생이 형이랑 같이 있으면 이제 좀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을 해줬고요. 불안한 감정을 많이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적극적인 관심과 치료가 아이와 주변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요. 아이의 작은 변화에도 귀 기울이는 세심한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정과 행동의 변화가 뚜렷해진 시기에 TMS 치료는 뇌의 신경회로의 회복을 통해서 아이 내면의 균형을 회복하고 일상 속에서 안정감을 찾아주는 치료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발달 장애로 고민하는 부모님들에게 전하고픈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힘은 아이의 가능성을 믿고 지켜봐 주시는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아이가 세상과 더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치료를 넘어 이해와 공감이 함께하는 여정. 자폐 스펙트럼 장애 치료는 지금도 진화하고 있습니다.